카마로 있잖아요. 이 차가 국산차예요, 수입차예요? 그러면 스파크는요? 이렇게 되면 쉐보레는 국산차 브랜드예요? 아니면 수입차 브랜드예요? 이런 경우가 꽤 있죠? 뭐 트래버스, 이쿼녹스, 캡처, 마스터 이런 차들이요. 그런데 이 차들의 브랜드들은 국산차랑 비교하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 또 수입차랑 비교하면 이상하리만큼 좋아해요. 그런데 또 가격은 국산차랑 되게 비슷하죠? 막상 사려고 가보면 물량이 없어서 몇 개월씩 기다리는데요. 이게 잘 팔린다는 소리일까요? 판매량은 또 국산차랑 비교도 안 되게 처참해요. 대형 SUV, 픽업트럭, 해치백, 이제는 전기차까지 종류도 점점 많아지고 있죠. 한국 자동차 시장 부동의 1위인 현대기아차는 맨날 이 브랜드들이랑 비교당해요. 오늘 이 브랜드들은 영상 전체를 관통하니까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엠블럼은 수입차 엠블럼을 달고 있는데 가격은 국산차랑 비슷한 차, 또 수입차 엠블럼을 달고 국산차처럼 팔리는 차. 오늘은 OEM 수입차와 이들이 현대차에게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OEM 수입차, 이게 뭘까요? OEM을 우리말로 하면 주문자 위탁 생산 또는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정도가 돼요. 쉽게 말해서 해외 생산 모델을 들여와서 국내 브랜드로 판매하는 거죠. 한국 GM이랑 르노 삼성이 대표적이고요. 사실 이게 꽤 오래됐어요. 르노 삼성이 르노의 캡처 1세대를 QM3로 팔았고요. 최근에는 뭐 조에, 마스터도 들여와서 팔고 있죠. 쉐보레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 GM의 OEM 수입차는 훨씬 더 많죠. 어떤 차들일까요? 뭐 임팔라, 카마로, 스테이츠맨, 베리타스, G2X, 콜벳, 볼트 이런 차들이에요. 근데 이런 의문이 들죠? 그러면 이 차들은 국산차일까 수입차일까? 결론적으로 국산 브랜드를 통해 판매되긴 하지만 엄연히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입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차로 분류돼요. 많은 분들이 국산차라고 알고 계시는 르노 삼성의 QM3, 이거 사실 수입차였죠? 이처럼 OEM 수입차는 수입차로 분류되지만 가격은 국산차와 비슷한 수준이라 사람들이 수입차보다는 국산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요즘에는 옵션도 빵빵해서 국산차 입지를 점점 위협하고 있기도 하죠. 이 OEM 수입차가 등장한 건 꽤 오래전 일인데 논란이 된 건 또 최근이에요. 한국 GM, 그러니까 쉐보레가 갑자기 수입차협회에 브랜드를 등록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결국 이 브랜드의 몇몇 차들은 수입차 판매 실적으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면 왜 갑자기 수입차협회에 브랜드를 등록했을까요?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어쨌든 이걸 본 소비자들 어땠을까요? 치열하게 싸우죠. 뭐 대우차가 국산차지 무슨 수입차냐? 아니다. 미국에서 생산되어 들어오는 차가 어떻게 국산차냐? 뭐 이런 식으로요. 한창 이걸 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콜로라도, 트래버스를 들여온 쉐보레에 이어서 르노도 아예 르노 삼성 엠블럼을 떼고 차를 들여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종류가 점점 많아지면서 국내 소비자들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죠. 그 앞에서 쉐보레가 수입차 협회에 브랜드를 등록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왜냐면 본격적으로 OEM 수입차를 대거 들여와서 수입차 브랜드 이미지를 가져가겠다 이런 건데요. 혹시 군산공장 사태 기억하세요? 이것 때문에 한국 GM의 주력 모델이었던 올란도, 크루즈 뭐 이런 차들이 싹 다 단종되고 한국 시장 철수얘기도 나오고 결국 공장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어요. 이때부터 한국 GM이 슬슬 OEM 방식의 수입차를 들여오기 시작한 거죠. 이들의 향후 5년간 신차 계획을 보면 국내에 출시할 신차는 총 15종인데요. 여기에는 이미 출시된 트래버스, 콜로라도에 이어서 타호, 콜벳이 있죠. 이렇게 많은 OEM 수입차를 들여오니 차라리 수입차 브랜드로 인식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걸로 보여요. OEM 수입차들의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국산차랑 비교적 비슷한 가격에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요. 전국에 서비스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 쉽게 얘기하면 뭐 그냥 동네에 있는 쉐보레 서비스 센터 가서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뭐 이런 게 큰 장점이죠. OEM 수입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도 혜택을 볼 수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개발비와 개발 시간을 줄이면서 해외 시장에 신차를 도입할 수 있고요. 재고가 남았을 때 해외 시장에 떨이로 팔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단점도 있는데요. 뭘까요? 이게 국산차인지 수입차인지 애매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보험료나 수리비는 일반적인 수입차와 맞먹고요. 삼각별에서나 느낄 수 있는 하차감 같은 거는 전혀 느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면 단점이 압도적으로 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차들 때문에 갑자기 현대기아차가 욕을 먹는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 차들 덕분에 수입차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지면서 관심을 보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렉스턴 스포츠를 살 바에 콜로라도를 사고 팰리세이드 대신에 트래버스를 사는 소비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아예 대안이 없을 것 같던 차들이었는데 슬슬 대안이라고 불릴 만한 차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는 또 현대기아차가 품질 논란에 계속 휘말렸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차들은 동시에 일종의 반사 이익도 얻었죠. 국산차는 가성비, 수입차는 허세와 사치로 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이 말이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흔히 말하는 벤츠, BMW, 아우디 이런 수입차가 국산차 가격으로 팔린다.
어떨 것 같아요? 이미 E클래스나 5 시리즈는 제네시스 G80하고 가격이 비슷하고요. GV80의 가격이면 캐딜락, 링컨, 볼보, 조금 더 욕심부리면 BMW SUV까지 노려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차들 특징이 뭐예요? 다들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격도 최소 6천만 원 이상 하는 차들이라는 거잖아요. 사실상 대중적인 차들이 아니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최근에는 아반떼 가격으로 독일 세단이 하나 출시되면서 댓글창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는데요. 어떤 차일까요? 이 차가 최근에 국산차랑 수입차랑 이제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 돈 없으면 수입차 타야 한다, 이 말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죠. 네, 바로 폭스바겐 제타죠. 무려 2천만 원대로 나와버려서 아반떼랑 가격이 완전 겹쳐요. 뭐 깡통으로 들어온 거 아닌가요? 그런가 했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하위 트림인 프리미엄 트림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옵션만 해도 그래요. LED 헤드램프, 17인치 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프론트 어시스트 및 긴급 제동 시스템,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 2존 풀오토 에어컨, 앞좌석 가죽 시트, 앞좌석 전동식 메모리 시트, 1열 통풍 및 열선 시트, 10가지 색상이 제공되는 앰비언트 라이트, 스마트 키, 8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국내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다 때려 넣었어요. 하위 트림도 이 정도인데 상위 트림인 프리스티지 트림은 어떨까요? 프리미엄 트림 옵션에 썬루프, 후방 카메라, 뒷좌석 열선 시트, 스티어링 휠, 열선 기능까지 추가돼요. 국내 소비자들 반응 어땠을까요? 프로모션 때문에 이 가격이면 아반떼를 넘어서 소나타까지 잡아먹는다, 폭스바겐이 한국 시장에 작정하고 가격을 책정했다, 서비스 센터만 조금 늘리면 현기차 씹어먹는다,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엔진 사용도도 좋고 옵션도 괜찮고 가격까지 저렴하니 굳이 제타를 두고 아반떼를 살 이유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물류비와 기타 비용을 포함한 제타의 가격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아반떼의 가격이랑 비슷할 정도면 아반떼는 대체 얼마나 남겨먹는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셨죠. 그런데 네티즌들 반응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 본 적 있으세요? 보통 그런 경우가 없잖아요. 그래서 쉐보레 같은 차들은 인터넷 슈퍼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결국 댓글 반응만큼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제타도 흔히 말하는 인터넷 슈퍼카에 불과할까요? 회사 근처 전시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아직 전시장에 차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사전 계약으로만 초도 물량이 완판됐대요. 이게 수치로 따지자면 3,000대 정도인데 지금 계약하면 대기를 해야 할 정도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고도 해요. 이 정도면 폭스바겐이 국내 공급 물량만 잘 조절하면 도로에서 꽤나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식이면 새로운 국민차 타이틀을 수입차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정도니까요. 관련 기사의 댓글에서는 현대차 내부 분위기 심각하겠다, 매번 가격만 올리고 배짱 장사하더니 꼴 좋다, 현대차 내부 분위기가 궁금하다, 이런 말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수입차가 국산차랑 가격이 겹치게 된 거니까요. 현대차의 반응 어떨까요? 처음에는 OEM 수입차가 가격으로 위협하더니 이제는 독일차까지 자리를 위협하니 현대차 내부에 비상이 걸렸을 거라고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최근에는 현대기아차의 품질 문제나 결합 논란이 끊이질 않아서 실제로 볼보나 비교적 저렴한 미국 브랜드들이 일정 부분 반사 이익을 얻기도 했잖아요. 이미 프리미엄 브랜드급에서는 제네시스를 사려던 소비자들이 BMW, 볼보 이런 수입차 브랜드로 넘어가는 사례도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우리는 현재 소나타와 투싼이 4천만원, 산타페와 카니발이 5천만원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국산차들의 가격도 꾸준히 올랐죠. 국산차는 가격이 오르고 수입차는 반대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둘의 가격 차이도 줄어든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 현대기아차 내부가 발칵 뒤집혔을지 궁금해서 관계자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어땠을까요? 오히려 현대차 내부적으로는 전혀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고 해요. 신형 제타가 공격적인 가격으로 출시된 걸 당연히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신형 아반떼의 상품성과 가격은 충분히 훌륭하다는 것이 국내 시장 판매량으로 입증되고 있다,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N라인 등 폭넓은 라인업을 갖췄기 때문에 아반떼를 견제하는 것은 그 어떤 차로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처럼 국산차 브랜드들이 마냥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물론 여기는 한국이죠. 그래서 한국차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당연하고요. 미국에서는 미국 브랜드, 유럽에서는 유럽 브랜드, 일본에서는 일본 브랜드가 가장 많이 팔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르노나 쉐보레 같은 차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베스트셀링카 타이틀을 놓치지 않는 브랜드잖아요. 심지어 폭스바겐은 글로벌 시장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디젤 게이트로 인해서 브랜드 이미지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도 4년 만에 판매량을 회복했어요. 결국 이런 브랜드들은 현지 소비자들이 뭘 좋아하고 어떻게 공략해야 하고 어떻게 점유율을 가져가야 하는지 아는 브랜드라는 거죠. 실제로 폭스바겐 같은 차들의 국내 판매량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비교적 수요가 적은 프리미엄 브랜드가 수입차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이제는 OEM 수입차나 제타 같은 대중적인 차들의 판매량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대중적인 차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높다는 건데 이들이 수입차와 국산차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거예요. 수입차가 치고 올라오고 있으니 이제는 국산차 브랜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의 스포트라이트 이원섭이었습니다.